자, 오늘은 강의 주제가, 네, 오늘은 강의 주제가, 군밤 통돌이 돌리기라는 주제로, 강의 주제가 좀 이렇게, 어, 재미있다면 한참 재미있고, 야, 무슨 주식 강의가, 주제가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여러분들 군밤 알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군고구마하고 군밤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드럼통을 옆에다 이렇게 한 거에다가 이렇게 군밤 쭉 집어넣고 하죠. 통돌이 굴리기라는 주제로 그 군밤 굽는 거 있죠. 군고구마하고 드럼통 옆으로 해갖고 구멍 뚫어놓고 거기서 아래 불 지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 거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면 군밤 그 안에 있는 군밤과 군고구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고구마는 안 되지. 군고구마는 돌릴 수 없지만 군밤을 빙글빙글 돌릴 수 있죠. 군고구마는 돌리는 순간 으깨지니까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군밤 통돌이 돌리기라는 주제로 그렇게 강의 주제를 삼았습니다. 군밤 통돌이 굴리기라는 주제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증시, 대한민국 증시가 대한민국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의 전 세계 증시의 전체적인 큰 흐름이 마치 통돌이 굴리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내 증시는 2500포인트에서부터 지금 2400포인트죠. 이 범위 내에서 당분간 꽤 통돌이 굴리기가 진행이 되다가 이번 주 정도까지는,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까지 해서 2600을 넘어서서 2650포인트 이 지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문제겠죠. 그 다음에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느냐 하는 부분이 국내 증시에 앞으로 갈림길에서 남아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보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번 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조금 잘 보이시죠? 이 정도 사이즈면 보이실 것 같네요. 그죠? 예. 자, 12월 달에 가장 이번 주에는 13일 날, 13일 날, 그리고 14일 날. 이제 우리나라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13일 날하고 14일 날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2022년도에 마지막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미국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이 아니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12월 13일부터 14일 FOMC 회의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 FOMC 회의에서 미국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면 15일 날 새벽 03시 전후로 FOMC 회의가 마무리되고 제롬 파월 의장께서 0.5%의 금리 인상을 발표할 확률이 이제 한 90% 이상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5%보다 조금 높은 0.75를 발표한다든가 이거보다 조금 낮은 0.25를 발표한다든가 하게 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는 심하게 움직이겠죠. 급등 나오겠죠. 단기적으로 급락 나오겠지만 0.5를 올리나 0.75를 올리나 0.25를 올리나 제가 봤을 때는 한 3, 4일만 지나도 어떤 0.5를 올려도 마찬가지고 0.75를 올려도 마찬가지고 0.25를 올려도 마찬가지고 올라갔다가 좀 밀릴 것 같고 순간 떨어졌다가 급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그럴 가능성이 거의 확률적으로 높다. 그래서 0.5를 올리나 0.75를 올리나 0.25를 올리나 결국에는 결론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죄송합니다. 비슷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되는지 그리고 국내 증시에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강의 주제를 군밤 통돌리기라고 말했는지 한번 본다면 이러해서 그래요. 2400에서부터 2500 멀리 본다면 2200에서부터 2400 위쪽으로 군더더기 100포인트 떼내고 아래쪽으로 군더더기 50포인트 떼내고 결국에는 떨어졌을 때 떨어진 다음에 반등 나오고 반등 나오면 다시 또 떨어지고 여기서 현금한 사람만 죽어나는 거고 그렇죠? 여기서 추격 매수한 사람 아작내고 여기서 주식 정리한 사람 현금한 사람 아작내고 그리고 다시 또 위로 올라왔을 때 또 주식 매수한 사람 또 아작내고 계속 그런 흐름 속에서 지수는 2200에서부터 2400 사이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은 9월달 이후에 10월, 11월, 12월 즉 9월달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약간 연중 저점을 깼지만 결국은 다시 또 직고점을 돌파하러 나오고 다시 우상향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되돌림 장세의 터닝포인트 지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락 추세 속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지수의 터닝포인트 즉 하락 추세 속에서 지수의 반등 및 우상향을 한번 시도해 보는 터닝포인트 속에서 일단 지금 1차 반등을 마무리하고 다시 2차 반등을 시도해 가면서 마치 재상승처럼 보이는
그런 과도기적, 단기 과도기적 흐름, 장기 과도기가 아니라 단기 과도기적 흐름에 진입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경기 하락한 거에는 이유가 있겠죠. 금리를 올린다든가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진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시장 추세 하락을 만들었는데 사방에서 들려오는 거 악재죠. 금리 더 올린다더라, 경기 침체한다더라. 그런데 주가는 반등 나. 그렇죠? 하이닉스 뭐 한다더라.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오다가 경기가 좋아지는 지점이 나올 때 3,000이든지 3,300이든지 3,500에서 언제든지 시장이 또 꼬꾸라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확률적으로 신고점을 돌파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지만 3,300포인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그래서 신고점이 나올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지만 5% 미만인 걸로 판단이 되지만 잘 해봐야 3,000. 당장 단기에 이번 반등장에 앞으로 뭐 5년이나 10년 뒤에 다시 뭐 얼마든지 3,000도 올라가고 5,000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번 반등장에서 다시 3,000, 6개월이나 1년 이내로 3,000이 올라갈 가능성, 3,00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적어도 재상승처럼 보이는 강력한 반등이 좀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강의에 집중을 위해서 제가 불필요한 채팅은 좀 나중에 이따가 마지막 번에 질의응답 시간 때 풀어드릴게요. 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소리 정상입니다. 나는 소리 정상이다. 응, 33. 조금이라도 불량이다. 둘둘 눌러주세요. 다른 분들이 33이기 때문에 소리 정상이에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아유, 갑자기 콧물이 나오네. 아유. 제가 보통 여러분들하고 방송은 10시에 합니다만 집에서 보통 한 5시 정도에 나와요. 회사 오면 5시 반. 그래서 6시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잠깐 쉽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간단하게 뭐 저녁 요깃거리, 집에서 싸운 뭐 과일을 먹는다든가 간단하게 먹고 그러면 뭐 6시 반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전날 토요일 날 아침에 봤던 미국전 끝나고 생각했던 자료들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쭉 하는 거죠. 강의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생방 회원 방송 8시 반부터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시 반에서 9시 한 반까지 하고 9시 반부터 이제 저녁 여러분하고 지금 하는 공방과 야간 수업 유튜브 방송을 30분 정도, 20분 정도 준비하고 9시 한 50분부터 방송 키고 뭐하고 하는 시간인데, 아까 같은 경우는 갑자기 잘 연결이 되던 유튜브가 갑자기 지지난주부터인가 지금 계속 버벅거려서 한번 좀 점검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초창기에 처음 부분에 약간은 제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갑자기 방송이 되던 게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컴퓨터 기술적인 문제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직원분, 회사 직원분 도움을 한번 받았었는데, 한국경제TV. 근데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이 밤에 전화할 수도 없고. 다행히 어떻게 연결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 집중을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잠깐 채팅창을 좀 막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따 막판에 질의응답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서로 절약하자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12월 13일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30분경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발표가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어떤 뉴스에 보면 12일 날 발표된다. 어떤 뉴스에 보면 14일 날 새벽에 발표된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설왕설래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썸머 타임 때문에 그래. 원래는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미국 시장 막 열리기 전에 CPI 지수가 보통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4일 날, 13일 날 밤 10시 30분에 원래 발표가 됐는데 지금은 원래 정상적이라면 13일 날 밤 10시 30분에 발표가 될 겁니다. 어떤 뉴스에는 14일 날 새벽에 발표된다. 뭐 이게 왜 그러냐면 썸머 타임 때문에 1시간 늦춰졌잖아요. 그러다가 뭐 잠깐 뭐하고 어영부영 하다 보면 14일 날 새벽에 진짜 발표될 수도 있겠죠. 마감 시한은. 그렇죠? 아니면 누구는 10일 날 발표된다. 그럼 미국 시간입니다. 그냥 편안하시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3일 날 밤에서 14일 날로 넘어가는 사이에 CPI 지수가 발표된다. 밤 12시 거의 뭐 50분이나 40분경에 발표돼서 11시. 어차피 우리는 새벽, 14일 날 새벽에 한국 09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영향을 받는 거죠. 뭐가? 미국 CPI 지수가. 그리고 이제 오늘, 참 15일 날, 미국 시간으로는 13일부터 14일간에 열렸던 아까 마지막 FOMC 회의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5일 날 새벽 03시경에 FOMC 회의를 제롬 파월 의장이 발표하게 되죠. 미국 시간은 14일이고. 그리고 이제 16일 날 유로존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죄송합니다. 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5일 목요일, 이제 16일 금요일. 특히 목요일 날 아침 0.5 금리 인상이냐, 0.75냐, 0.25냐, 이게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0.75 올린다고 해갖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갖고 추세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0.5 올린다고 해갖고 급반등 나온다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상승의 원인이 계속될 것 같지도 않고 0.5 올린다고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더라고 사람들이 저기 할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큰 상관없이 시장은 2650포인트까지는 연말 연초에 무난하게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저는 시장을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될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말까지 2500포인트를 좀 돌파해서 2550 그리고 2600 선상까지 이 갭은 몇 굴로 갈 것 같아요. 여기 폭락했을 때 떨어졌던 이 갭 있죠? 갭 하나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쭉 해놓은 거 일단 국내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시간 2389포인트에서 이거보다 2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간 2550에서 2600포인트 요 선상에 연말 연초 시장이 좀 우상향시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높아 보인다. 2546포인트 인 주가 대폭락 나왔던 요 지점 8월을 넘어서서 그래서 국내 증시도 V자형 급반등의 성공, V자형 반등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재상승의 발판을 지금 놓으러 가는 중요한 시점을 12월 달에 우리가 건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수가 우상향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 나스닥 시장만 본다면 많은 분들이 국내 증시가 우상향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월요일 날 또 미국 장이 빠졌으니까 한국 증시도 한 번 더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증시 하락이 윗꼬리가 나스닥 기준으로 0.5% 이상 달리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0.7% 빠졌기 때문에 위로 플러스 0.5 마이너스 아래로 0.7 합쳐서 종가가 거의 최저가 합쳐서 1.25%에 넘는 변동성 윗꼬리가 길게 달린 형태로 마감이 되었죠. 이 부분이 매우 부정적이다. 시장에 그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스탠앤푸어도 마찬가지죠. 종목들도 실제 모습이 좋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국제 유가 기준 그동안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던 워렌 버핏이 사랑하는 종목들 쉐브론 텍사코라든가 국제 유가 관련주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대번 에너지라든가 유가 및 에너지 관련주들 메르슨 오일이라든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재생에너지주들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국내 증시가 그러면 월요일 날 여러모로 봤을 때 그러면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월요일 날 미국 시장에 빠졌으니까. 그것도 윗꼬리가 길게 달린 종가 최저가 근처에서 직저점을 다 거의 무너뜨리는 일부 직전까지 갔잖아요. 나스닥도 대롱대롱. 그렇죠? 시가 및 저가 거의 다. 스탠드포드 대롱대롱. 아랫꼬리, 시가 및 종가, 아랫꼬리. 그 부분은 어제 윗꼬리로 음봉으로 터치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찍어 누르는 형태로. 다운은 깨졌고. 그래서 반등이 어떻게 보면 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다우존스 지수고요. 매우 불안불안하게 보이죠. 그리고 그 하락의 주요한 원인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원유 서비스 업종 가장 많이 빠진 게 필라델피아 원유 서비스 업종이 3.8% 빠져가면서 비철금속 3%와 더불어서 시장을 긁어내렸죠. 자, 그런데요. 그리고 쉐브론 텍사코처럼 그동안 가장 안 빠졌던 종목 워렌 버핏이 가장 최근에도 마지막까지 계속 매수했던 종목 이게 3% 빠져가면서 다우 30 내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을 약간이지만 이번 주에 이런 주요 일정 발표들 CPI 지수의 발표라든가 예상되는 7.3% 7.3으로 예상 발표가 될지 7.5가 될지 6.9가 될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에 따라서 이제 주가 급등급락이 나오겠죠. 예상은 7.3을 했다는데 실제 7.5가 발표되면 그럼 주가가 떨어지느냐?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 있겠죠. 예상은 뭐 빵으로 예상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 CPI 지수 발표하고 금리 발표하고 자, 그러면 월요일 날 그런 걸 앞두고 있는 중요한 상태에서 미국장이 빠졌다는 거는 뭔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제 미국장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원인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실물 경기가 여전히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0.5가 아니라 0.75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플러스 혹은 0.5를 올리고 2월 2일 날 발표되는 2023년 FOMC에서 또 한 번 0.5를 올리거나 0.75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시장에 팽배돼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그런 두려움이 시장에 팽배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미국 시장을 강타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느냐? 정말로 금리를 12월 달에 예상대로 0.5를 올리고 또 2월 달에 또 플러스 0.5를 또 올리거나 현재 여긴 정해진 것이 않았다고 보여져요. 만약에 0.5를 올린다면 이 10년물 국공채 달러 인덱스가 급등 나왔어야 됐겠죠. 왜?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금리를 인플레이션 피크론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달러 인덱스 가치가 빠진 거잖아요. 이자를 0.75씩 쳐 올리다가 속도를 줄이면 미리 올라갈 거라고 보고 땡겨 들어왔던 달러에 베팅했던 돈들이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가 유럽에서부터도 달러로 건너오고 이자 더 주는 국민은행으로 신협이나 상호신용금고에서 국민은행도 5%인데 상호신용금고 신협도 5%다. 당연히 사람들이 만기가 되면 여기서 해약하고 국민은행으로 오겠죠. 국민은행은 6% 준다. 가속화되겠지. 돈이. 신협이나 농협 새마을금고에서 돈이 건너오는 게. 여기는 1금융권이니까. 근데 이자도 더 주잖아요. 달러인데 이자도 더 줘. 달러로 표시된 국공채를 갖고 있으면 이자율이 4%야. 앞으로 더 올려준대. 5%로 이자. 그러면 당연히 원화로 표시된 한국 한전 채권을 버리고 그렇죠?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달러로. 자,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안 올라갔어요. 주가 빠졌는데. 그렇죠? 종합주가 지수가 금리에 더 민감하겠습니까? 아니면 달러 인덱스가 더 민감하겠습니까? 주식보다 얘가 더 훨씬 민감합니다. 멀리 보면. 주식은 단기적으로 막 변동성이 커서 그렇지. 예. 달러 인덱스라든가 더군다나 요즘처럼 이제 양적 긴축, 양적 완화를 할 때는 미국 채권 가격이 달러로 표시된 거기 때문에 달러로 표시된 가장 안정한 자산을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사람들이 미국 국공 달러를 사는 거죠. 근데 달러 돈 현찰로 사는 게 아니라 국공채로 표시된 미국 국무부 채권을 사는 겁니다. 10년물 국공채, 30년물 국공채.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달러가 강세죠. 인플레이션의 정점론에 다다랐다고 보니까 10년물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시장이 안정화돼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굳이 국공채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금리 안 올리는데 올리더라도 속도 조절하는데 정리하는 거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104예요. 어제 진짜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것 같다. 그래서 주식이 빠졌다.
달러 인덱스가 그럼 올라가야죠. 이게 추세로 나올 것 같다면. 주식은 앞으로도 더 빠지고 미국은 금리를 당장 이번에 12월과 2월에 계속 더 강하게 쳐올릴 것 같다면 얘가 빠져야죠. 얘가 급등 나와야죠. 달러 인덱스. 근데 그런 현상이 전혀 없죠.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당장 앞으로 12월과 내년 2월 1일 미국 시간으로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기대 이상으로 상승시키기 힘들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시장이 더 떨어질 거다. 이번 당장 금리가 12월달 1월달 주가가 대폭락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년도 정도 하반기나 이 정도에 가능해 보이고요. 일단은 이번에는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안 움직였다. 그 말은 주가 추세 하락은 없다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이미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12월 달에 금리를 0.5로 올리더라도 혹은 심지어 0.75로 올리더라도 2월 달에 금리를 그러면 안 올린다거나 혹은 0.25 정도만 올릴 가능성만 내비쳐더라도 다시 빨리 원상복귀할 거라고 봐요. 심지어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시켰는데 2월 1일 날 그럼 0.5 올린다. 그럼 주가는 다시 또 떨어지겠죠. 올라갔다가. 자, 따라서 지금은 미국의 단기적인 12월과 2월의 금리 인상과 이런 부분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단 인플레이션은 잡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치솟지 않는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은 잡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 가격이 치솟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죠. 7월 달에 발표된 6월물 CPI 지수 예측 9.1로 발표됐습니다. 그 다음 달 8.5로 발표됐어요. 그래서 한번 빠져요. 이렇게 안 올라가고 고점 대비 9.1을 정점으로 한번 빠지죠. 첫 달. 그 다음 8.5에서 8.3으로 빠져요. 8.3에서 8.2로 또 한번 빠집니다. 그래서 3번 연속 하락했죠. 이번에 8.2에서 얼마로 발표됐어요? 이번 거는? 그렇죠. 7.7. 예측은 8.1로 했지만 8.0이나 실제는 7.7로 발표 나왔죠. 그래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7.7까지 발표 4번, 4개월 연속 CPI 지수가 우하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자, 그 말인 즉슨 9.1 찍은 CPI 지수가 계속 우하향이라는 거죠. 그것도 본인들 입으로 얘기한 대로 예상은 7.3 예상한다. 자, 그럼 앞으로 만약에 CPI 지수가 내년도에 7 아래로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번 달 떨어지면 5개월이죠. 7.3이 됐든 7.5가 됐든 이번 달에 CPI 지수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12일 날 발표가 되는 건데, 그렇죠? 자, 그러면 5개월 연속 하락이에요. 9.1에서 8.5로, 8.5에서 8.3으로, 8.3에서 8.2로, 8.2에서 7.7로. 근데 이번에는 예측을 얼마로 했어요? 7.3. 예측이 뭐가 중요합니까? 7.3이라고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예측이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주가에. 그러면 실제 7.3으로 발표를 했지만 7.5가 나오든 7.3이 나오든 7.4가 나오든 지난달 7.7보다 하락하기만 한다면
5개월 연속 CPI 지수가 우하향입니다. 물론 7%, 7.3이나 7.5라는 수치는 베트남 전쟁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5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7이나 6.8만 되더라도 베트남 전쟁 1980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CPI 지수의 수준이라고요. 인플레이션 압박감이 심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현재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한번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제 미국장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게 일시적일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리고 CPI 지수가 앞으로 왜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느냐. 80달러였던 국제유가, 깨지지 않고 버텼던 국제유가 80달러 선이 이번 11월 달에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내내 국제유가는 100달러 아래, 훨씬 아래.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준이 100달러였잖아요. CPI 지수가. 이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자, 근데 이제 100달러 아래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요 11월 달부터는 80달러 아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얘가 80달러인데 얘가 11월 달 초고 이 구간 안에서 이제 80달러 전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7.3이 나오든 7.5가 나오든 다음 달에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왜? 얘가 갑자기 급등 나오지 않는다면 국제유가가. 근데 국제유가가 갑자기 급등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어제 뉴스 주말에 나왔잖아요. 38조 원짜리 보따리를 뭐 풀었네 마네. 사우디아라비아 총리 겸 왕자님께서 중국의 시진핑의 1대1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까지 구입한다는 조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우디가 중국의 화웨이 통신 장비를 구입했다. 그 얘기는 대놓고 미국에 반기를 든 겁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리고 인권 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미국 역사 이래로 자신들한테 대놓고 반기를 든 사람, 많은 사람들을 미국 내부든 미국 외부든 즉 자국민이든 자국민이 아니든 대놓고 공개 처형한 아주 신기한 국가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근본의제의 부활. 그래서 은본의제에 사인하고 미국 통화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1년 있다가 시행령 앞두고 암살당했죠. 자, 사담 후세인. 미국이 이란과 맞서 싸우게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CIA에서 한마디로 군사력의 원조까지 해줘가면서 기른 존재입니다. 근데 국제 유가를 쿠웨이트 침공할 때까지 놔뒀어요, 미국이. 근데 국제 유가를 러시아 루블이나 아니면 유로화나 이런 걸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달러뿐만 아니라 그 말 한마디 하고 나서 바로 공개 처형당하죠. 그 가족들까지 다. 카다피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놓고 저항한 핵무기라는 거하고
그리고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미국의 달러예요. 국제 유가는 달러로만 결제가 돼야 되는데 그 사담 후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달러를 건드린, 그 유가를 건드린 게 아니라 사실 달러를 건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각 나라는 외환 보유고가 필요 없어져요. 한국이 굳이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유가를 유로화나 러시아 루블 같은 걸로 결제할 수 있다면 일부분이라도 달러로만 결제되니까 달러로 표시된 외환 보유고가 상당 부분 필요한 거죠. 대놓고 공개 처형하는 겁니다. 미국의 달러의 지위를 건드리는 세력들한테는. 케네디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음본위제에 사인하고 나서 1년 있다 암살당하죠. 자, 따라서 미국의 군사력은 그 파워가 달러의 위상에서 나와요. 달러의 위상에서. 자, 그런데 사우디는 이번에 사실 화웨이를 다시 사우디가 통신 장비로 한다. 그래서 월요일날, 금요일날 사우디의 화웨이 통신 장비 정말 많은 걸 암시. 앞으로 국제 유가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60달러 아래로 떨어져서 50달러까지도 앞으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미국의 진정한 힘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우디가 국제 유가 공급량을 오펙에서 조절해서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엄밀히 보면 달러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동안 유가 강세 흐름을 유동성으로 말미암은 달러의 약세를 유가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달러 가치도 같이 연동해서 사실 올라간 거거든요. 외환 보유고도 늘려야 되고. 중국도 처음으로 최근에 3조 달러에서 계속 4조 달러에서 줄이기만 했던 외환 보유고를 최근에 보니까 3천억 달러 정도가 요즘 늘렸더라고요. 자, 따라서 앞으로 국제 유가를 사우디 쪽에 힘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본다면 사우디와 화웨이, 시진핑이라고 제가 안 했습니다. 화웨이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의 트럼프, 그리고 민주당이든 하원이 장악했던 민주당이든 이 화웨이 때려잡아가면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시작된 거거든요. 경제전쟁이. 또 디지털에서. 근데 이걸 다시 원위치로 지금 돌린 게 누구냐? 사우디예요. 빈살만 왕자님. 자, 이게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제유가 앞으로 떨어질 건데 결국은 CPI 지수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압력의 CPI 지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겠죠. 9.1에서 8.5로, 8.5에서 8.3으로, 8.3에서 8.2로, 8.3에서 8.1로, 7.7로, 7.3으로, 7.3이 나올지 7.5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5개월 연속 하락이죠.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CPI 지수가 떨어지는데 금리를 0.5씩 계속 올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그럼 또 일어나야 되겠죠. 다른 사단이 나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 또 다른 사단. 그래서 뭐 전쟁이든 테러든 아프가니스탄의 텔레반처럼 미국이 원조해준 무기가 갖고 그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러시아군과 대항한 게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탈레반 군사정권이죠. 그 군사정권이 결국은 미국도 지금 대항해서 싸웠던 거고, 한때 탈레반과 미국은 같이 협동작전으로 러시아를 대항해서 싸웠던 곳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러면 사우디, 그 사담 후세인도 그렇게 죽이고 탈레반도 버리는 미국이란 말이에요. 사우디 못 버리느냐? 못 버릴 게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사우디는 제가 봤을 때는 화웨이 장비를 갖다 쓴 순간,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사형 선고 받은 거에다가 사인한 거예요.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6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사우디는 재정 균형 재정이 깨집니다. 적자예요. 사우디의 균형 재정을 위한 유가가 지금 55달러까지도 맞추긴 했는데, 이제는 긴축 재정 해가지고 60달러 떨어지면 대규모 발주, SOC나 이런 것도 줄어듭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이제 사우디 경기는 화랑이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60달러, 셰일가스의 손익분기점이기도 한 국제유가 60달러는 사우디에 만약에 아래로 잠겨야 되면, 러시아도 그렇고 특히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아주 어렵죠. 앞으로 국제유가를 어느 정도 좀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미국 내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런 스탠드프 500의 데벌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쉐브론 텍사코 유가 관련주들, 그리고 국제 유가 하락하는 원인, 계속 음봉나는 원인들이 바로 화웨이 갖다 쓰기, 사우디와 화웨이의 밀월 관계, 이것을 절대 미국이 고온시적으로 보지 않는, 왜냐하면 미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그동안 민주당, 공화당 합심해서 중국과 싸웠는데, 그것도 화웨이로 시작된 전쟁이잖아요. 뭐 사우디 왕자야 공개처럼 하지는 못하겠지만 내부의 적을 이용해서 암살을 시도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 왕자도 미국을 굉장히 지금 터부시하는 거죠. 적대시하고 있고, 보란듯이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손잡고 미국을 도발하고 있잖아요. 자, 나는 지금 박한세미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은 33, 잘 모르겠다 둘둘.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종목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중간에, 아, 그래서 5G 통신주 누가 급등했구나 한국에, 이해가 되시는 분은 33, 저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은, 난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된다 둘둘.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가에 보면, 급등한 주식에 보면 한국 주식 중에서, 코스닥 종목 중에서 RF 5G 통신주죠. 이 차트가 왜 안 나오냐? 네. RF가 10% 급등한 이유, 계속 하락하다가 바닥 탈출하고 있죠. 거래 쏟고
이게 일반이 솟구친 건 아니겠죠. 이해됐나요? 갑자기 외국인 기관이 사는 이유. KMW. 갑자기 외국인 기관이 금요일 날부터 입질한 이유. 나는 지금 저런 부분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됐다.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왜 쉐브론, 텍사코라든가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들이 왜 다 같이 급락했는지 이해가 되신 분들은 삼삼을 누르는 거고, 야 이게 지금 뭔 얘기지? 갑자기 CPI 지수 얘기하고 그럼 월요일날 미국장 나스닥 빠졌으니까 빠져야 되는데 국제유가 하다가 갑자기 5G 얘기하니까 뜬금없잖아.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은 삼삼 누르고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둘 누르는 거. 네, 어느 정도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감을 좀 잡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통신주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자,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그러면 KMW나 이런 주식들의 상승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일시적 상승이냐 아니면 대추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지금 촉감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감각. 혹시 주식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주식 투자도 쉽지는 않습니다.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훈련을 할 수 있느냐?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수익인데. 마치 초밥 장인들이 손에 이렇게 초밥을 줬다 놨다 줬다 놨면서 모양을 만들어서 초밥을 딱 얹을 때 밥알 개수가 몇 개냐? 167개다. 180개다. 거기에서 한두 개, 밥알 개수가 한두 개 차이밖에 안 납니다. 실제 세번. 여러분들이 혹시 그거 허영만의 식객인가 만화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 이제 무슨 대회 나가서 인삼초밥인가 해가지고 삼계초밥인가 인삼초밥인가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종로에도 있고. 근데 거기 일본 스시 장인들, 초밥 장인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밥알 개수가 딱 그거 거의 몇 그램 거의 맞습니다. 자, 그리고 습도부터 이런 게 정확하게 하죠. 자, 주식도 5G가 이게 그렇다고 사우디가 미국하고 갑자기 화해하는 길은 건너간 거잖아요. 네. 이 사우디 왕자는 앞으로 미국하고 이제 완전히 화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중국하고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충격적인 사건인데, 아마 지금 미국은 엄청난 배신감에 치를 떨을 겁니다. 근데 미국의 문제가 딜레마는 뭐냐? 미국 내부에서 오일머니가 빠져나간다. 사우디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달러 가치가 폭락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왕족 일가들을 건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유가를 일단 힘을 좀 빼겠죠. 중국의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군사력의 바탕이 된 중국산 제품을 미국에서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처럼. 자, 그런데 그 엄청난 노력이 트럼프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계속돼서 지난 십몇 년간 됐는데, 사우디의 화해하고 손잡은 사건은 미국의 그 노력들, 입법부, 행정부가 똘똘 뭉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잖아요. 외부의 적이 온다. 자기들끼리 시컷 싸우다가도 남북전쟁이나 이런 거 하도 겪어서 그런지 몰라도 승리의 방정식을 아는 거죠. 외부의 적이 나타나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똘똘 뭉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됐든. 자, 그래서 이 통신주의 상승은 제가 보니까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자, 이해됐죠? 화해가 오른다. 아직 지금 제 포인트를 아직 제가 하는 얘기에 포인트를 못 잡으신 것 같은데, 사우디가 화해의 장비를 갖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그리고 중국 주변의 동남아는 저가 제품이 화해 제품을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자본은 누가 갖고 있느냐? 오일머니가 갖고 있어요. 사우디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우디가 화해 장비를 갖다 써봐야 얼마나 쓰겠습니까?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유럽보다도 어림택도 없고 동남아시아 인구보다도 어림택도 없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네트워크가 넓혀지는 거예요. 단순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저게. 앞으로 그럼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나라들의 어떤 딜레마를 안게 되느냐? 물류 시스템의 한 축, 한쪽 팔을, 중국의 한쪽 팔을 거의 다 잘랐다고 생각했는데 그 팔이 지금 다시 재생한 거잖아요. 사우디 때문에. 새로운 루트를 찾은 거잖아.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한마디로 국제 표준이 돼가는 거잖아요. 다시 죽여놨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런데 그것이 왜 한국 증시 5 종목을 끌어올리느냐.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속도전. 화해 중심의 사우디라든가 중동 지역, 사우디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중동 지역, 그리고 5.1달러를 갖다 쓰는 아프리카라든가 혹은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동참하는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들, 그리고 중국의 화산과 그리고 사우디 지역의 5.1달러 돈들이 이슬람 자본이 같이 손을 잡고 동남아 지역이다.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유럽 인구, 미국 인구 다 합쳐도 동남아 인구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인도. 이 인구의 쪽수 때문에 인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패드 공장도 인도로 옮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인구의 균형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금융은 괜찮지만
이재용 부회장님이라고 해갖고 하루에 5끼 먹는 건 아니잖아. 박한샘도 3끼, 이재용 부회장님도 3끼. 치약 짤 때. 홍라희 여사님이라고 해갖고 치약 뭐 5cm씩 10cm씩 싸갖고 짜서 씁니까? 아니죠. 똑같은 칫솔만큼 정도 갖고 치약을 짜서 쓰잖아요. 이해되셨죠? 재벌 회장이라 갖고 화장실 가고 똥는 다음에 휴지 한 통 다 쓰고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구의 물류라든가 모빌리티 혁명, 앞으로 빅데이터 혁명을 가지고 이런 생활에 밀접한 형태로 가는 구조에서는 인구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 화웨이 장비를 이렇게 되면 미국의 입장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속도전을 해야 돼요. 빨리 누가 5 통신망을 빨리 깔고 그 스탠다드 기준을 갖고 자율주행부터 해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가느냐. 이게 앞으로 미래 자율주행을 장악하는 거고, 자율주행을 장악하는 사람이 로봇 시장도 장악하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와 이런 거에 스마트폰의 OS를 장악함으로써 거기서 각종 페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플랫폼이 이해되셨죠? 그동안 미국이 10년 동안 공들인 게 도로아무타불이 됐다고요. 이렇게 되면 5G 관련주가 그냥 가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이 붙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직 저기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종목을 얘기해 줬습니다. 자, 그러한 속에서 이번 주는 이게 발표가 된다고요. 금리라든가 CPI 지수라든가 15일날 새벽에 FOMC, 14일날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12일날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3일날 밤 12시 다 돼서 CPI 지수 발표되고, 이날이 목요일이죠. 이번 주는 제가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날 아주 일주일 내내 정신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장이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어제 미국장 빠지는 거 몰라? 알아요. 국제유가, 에너지 관련주들 다 빠졌잖아, 어제. 국제유가는 얼마 안 빠졌는데. 그렇죠? 국제유가는 얼마 안 빠졌잖아요. 근데 음봉이 계속 나왔지. 이제 이해되죠?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사우디 왕자님과 중국의 손잡은 얘기를 하니까 달러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잖아요. 유가가 앞으로 올라가기 어렵다. 그럼 CPI 지수는 어때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잡혔어요. 자,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쳐올리기 어렵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사우디 왕자님하고 중국하고 화해로 하나 되는 바람에 국제유가를 계속 떨어뜨려야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점론, 금리를 0.5 이상 올리기 내년도에 어려워진 거죠. 왜? 인플레이션이 꺾였는데 어떻게 올려 계속. 달러 인덱스 금리를 안 올리는데 인플레이션 정점인데 당분간 달러 인덱스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00 아래로. 한마디로 사우디하고 중국이 화해의 하나로 지난 10년간의 미국이 노력한 거를 완전히 물먹인 거예요. 특히 사우디 입장, 사우디가 미국한테 어떤 형태든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앞으로 그런 시도들이나 여러 가지, 당장은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속도전이
버려야 되잖아. 애플 같은 경우. 애플은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도로 탈출하는 거잖아요. 아이패드도 인도에서 생산한다고 하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죠. 한국한테는 기회이자 또 위기죠, 이게. 이 기회이자 위기에 또 우리나라한테.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립니다. 건설주 있죠. 건설주, 조선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해됐죠? 아, 나는 이해됐다. 오오. 국제 유가가 6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데 CPI 지수는 잡힌 거잖아. 이게 너무 많은 걸 제가 지금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초보시고 야 저거 하나로 저렇게 풀어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저녁 방송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까지 많은 걸 얻어내실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앞으로 국제 유가는 제가 보니까 70달러 아래로 계속 떨어져요. 이제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CPI 지수는 끝난 거예요. CPI 지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부담감은 상당 부분 줄인 거죠. 2023년도에 CPI 지수는 결국은 7 이상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다. 유가가 60달러면. 그러면 사우디가 균형 재정이 60달러인데 앞으로 조선주라든가 특히 플랜트, 건설주라든가 대규모 발주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이쪽 파트 주식은 위험할 수도 있다. 반면에 유가는 계속 하락하고 달러도 약세고 항공, 대한통운, 에너지에 비용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무슨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 꽤 되겠지. 유가가 떨어지니까. 특히 대한통운, 대한항공, H&M은 아니지만 페노션, 흥하해운, 현대글로비스, 자, 이런 운수업체들 하고 유가에 연관되어 있어서 유가가 떨어지면 좀 긍정적인, 달러도 떨어지면 긍정적인 이런 회사들. 앞으로 그래서 여행주 같은 경우 항공료도 떨어지고 달러도 약세고 꽤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러면 여기서 나는 모험을 한번 해보겠다. 눈치 빠르신 분이다. 아시아나가 정상화될 거다. 거기다 베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좀 편안하게 가자. 대한항공에 베팅하겠죠? 무슨 소리? 망할 회사도 살아난다. TA 항공 같은 거에 베팅하는 사람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되겠죠. 노랑풍선, 하나투어, 이해됐나? 뭐 이해하셨을 수도 있고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나는 정말 이해가 됐다. 여러분들은 지금 7788 눌러주세요. 야 오늘 나 방송 정말 잘 왔다. 7788 눌러주시면 너무 방송을 하면 할수록 내가 기가 빨리는 느낌.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왠지 나도 모르게 계속 뭔가 내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 방송을 하면 할수록.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너무 많이 풀면 안 될 것 같아. 대신 내일 11시 아침이에요.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 유튜브에서 이 방송을 좀 오늘 못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유튜브에 내일 한국경제TV 혹은 한국경제TV 치면 나와 있는데 아침 11시에서부터 점심시간 11시 12시 30분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여기 유튜브에다가 박한샘 과외선생 박한샘이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나옵니다. 아셨죠? 주식선생 박한샘 개인 채널이 아니라 한국경제TV. 예, 매주 월요일 화요일 한국경제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다 가르쳐 준 것 같아요. 5G부터 그래서 종목도 여기서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조선주 건설주는 조금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저 화해의 사건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화해의 사건을 사우디와 중국이 손잡은 이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이 엄청난 반사익을 누리는 종목군이에요. 이제 애플이 인도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뭐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종목인지. 그래서 그거 중국이 아니라 인도로 간 거는 전략인 거잖아요. 이제 미국 정부 요청에 의해서 쪽수 때문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는 앞으로 애플과 우리나라가 그러면 인도 쪽에서 어떤 기회를 또 잡아야 되는데 국내에서 인도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은 뭐 현대자동차하고 뭐 삼성물산도 이미 진출을 해 있고요. 베트남 공장과 더불어서 중국 공장에서는 계속 탈출하는 거죠, 사실. 2차 전지가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기회이기도 한데 상당히 또 위기이기도 해요. 일단은 가장 큰 첫 번째 수혜주는 5G고 두 번째 관련주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 내일 유튜브 11시에 시작되는 한국경제TV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합니다. 점심시간 전 11시에서 밤 예란에 점심시간 후 12시 30분까지 1시간 반 하니까요. 그때 한번 나머지 보도록 하죠. 오늘 너무 많이 풀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환절기라 그런지 이거 잠깐 방송 8시 반부터 지금 이거 하는데 아유 굉장히 피로하네요. 조심해야 되죠. 이럴 때 괜히 감기 걸리면 컨디션 조절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많이 한 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하고 쉬고 선수 보호 차원에서 여기까지 하고 엄청난 비밀들이 이러다가는 제가 다 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셨죠? 섭섭할 때가 딱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 내일 그때 종목 얘기해 줄게요. 종목에는 참 오늘 못한 부분들 사우디와 중국의 화해로 통일된 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와요, 사실.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달러가 뭘까? 그래서 이번 일단은 2650포인트까지는 제 눈에 보여요. 월요일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다음 주에 훨씬 주가가 좋을 겁니다. 다음 주에 간다는 게 아니라 12월 연말 연초. 연말 연초. 내일장은 주가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2400 탈환할 걸로 보여주는데 이번 주에 2450까지 탈환하고 왜 그렇게 보는지 왜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를 제외한 다른 종목분들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올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겠네. 빨리 여기서 털리기 전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